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보이콧하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 찾았어요. 이 세 개의 사례를. 그래서 되게 팀노바 진짜 말로만 들었지. 저는 이제 구직하는 애들 말로만 들었지. 이제 그런 거 이제 팀노바 출신은 이력서 쓰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있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잡플래닛이라는 그런 사이트 아시죠?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펜타시큐리티를 이렇게 한번 평점을 봤어요. 제가 병역특례 할 때 다니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렇게 사실 나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좋지도 않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딱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 평점이 3.1 뭐 이런 식으로 뭐 리뷰, 연봉, 면접, 복지, 채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적나라하게 이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욕 처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 보면 사원 대졸자 2,872만원 정도의 이제 이런 그 연봉을 보여주고 있다. 뭐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참고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리뷰, 연봉 뭐 이런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곳에서 그 회사들을 한번 쳐봤어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채용에서 팀노바 출신은 거른다 이렇게 써있는 거였는데 일단은 평균 연봉이요 사원 기준으로 2,000대 초반 초반입니다. 2,000대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해요. 애매한 연봉. 그리고 평점은 5점 만점에 1점대. 1점대입니다. 알만하시겠죠?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니까 서울인데 사무실은 지방인 것 같아요. 그냥 1시간 정도 걸리는, 1시간 이상 걸리나? 잘 모르겠다. 그 근처를 제가 가끔 이제 아울렛 갈 때 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도 말 다 했죠? 일단은, 체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단점에서. 그리고, 신규 직원 채용이 잦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는 조금 공격적인 거라 그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장비가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고 야근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대요. 요 정도? 그래서 아무튼 신입 직원을 채용을 자주 한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신입 직원을 채용을 자주 하는 회사들을 보면, 물론 이제 이 회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회사니까. 하진 않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썩 훌륭한 회사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경력자들이 계속 있고 싶은 회사가 아니고, 신입 개발자들이, 그니까, 잘 모르는 신입 개발자들이 일단은 처음에 어떤 회사든 이렇게 썩은 동아줄에도 잡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딱 잡는 회사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 많죠. 저 이제 이전에 이전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제가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되게 그지 같은 회사 다녔던 얘기 해줬죠. 그 경력 뻥튀기 막 해가지고 사람 파견하는 회사.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회사가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평점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좀 보이콧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우리는 쓸 생각이 애초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쓰다 보면은 사실 애들이 이제 제가 이력서는 일단은 이렇게 쓰고 싶은 분야에는 다 이렇게 폭넓게 써봐라. 그래서 사실 회사에 대한 엄청난 검토를 하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쓰거든요. 그냥 쓰다가 이제 한두 번씩 걸릴 수는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블랙리스트, 팀노바에 따로 이제 블랙리스트 관리하는 회사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그 사유와 함께 공유를 하거든요. 거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됐죠. 우리도 어차피 쓸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평균 연봉에서 평균 연봉에서 이제 뭐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더해요. 여기는 제가 SNS에서 우연히 팀노바 애들 이력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막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모두 포트폴리오 비슷하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기술 내부적으로 보면 뭐 사용한 코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 스트리밍 기술이라도 비주얼은 비슷해 보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지금 뭐가 있을까? 아자르? 뭐 이런 서비스?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 뭐
톡톡 이런 서비스에 다 비슷해 보여도 내부에서 사용한 프로토콜이나 그 기술상에 이제 가지는 장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상 스트리밍을 했다라는 걸로 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이 회사가 왜 그런지 이제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여기는 SI 회사라고 해야 되나? 애들 파견하는 회사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냥 애매해요. 얘네 개발 잘 모르는 회사예요. 개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회사인데, 이제 평점은 2점입니다. 2점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2점, 이 정도, 2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에 뭐,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장점은, 내 맘대로 일할 수 있다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뭐 얘기 다 했죠. 평점이랑 이런 리뷰랑, 그리고 연봉이 근데 좀 너무한 게, 이게 천대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 최저 임금 2천 얼마, 2170만 원인가 그러지 않아요? 최저 시급으로 하면. 근데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라서 이거 불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고용노동부 같은 데다가 얘기하면은 아마 지금 이 리뷰 쓰신 분 못 받은 돈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최저임금조차도 안 주네요. 뭐 말 다 했죠. 사실 여기서도 제가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갈 생각도 없는, 부처도 안 갈 생각인데, 제가 사실 이렇게 구직할 때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좀 일단 다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례 3번은요 대리급이 3,000대 초반을 받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SNS에서 이쪽 출신은 팀노바 출신 다 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대리급이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한 3년차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입들은 아마 2,000대 중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한데,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팀노바 보이콧 하는 회사들 특징이 다 이래요. 평점 자체는 이 회사는 아직 없어요. 이제 사실 왜냐면 워낙에 다 작은 회사들이라, 누가 이렇게 평점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많은 거죠. 아까 펜타시큐리티는 되게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규모도 크고 사실 괜찮은 회사거든요. 보안 쪽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회사 중 하나니까. 그리고 국내 웹방화벽 점유율 같은 것도 1위고, DB 암호화 제품이 또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안 회사 하면은 펜타시큐리티 모르는 회사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보안 회사 다닌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그런 회사인데, 근데 거기는 아까 100개씩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하나 달렸거나 2개 달렸거나 이래요. 이런 회사에서 열심히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보이콧을 했느냐? 사실 뭐 이렇게 SNS에서 나온 글만으로 보이콧을 한다든지, 일단은 신입이 고연봉을 부르는 게 되게 건방진 것 같아요. 3번 회사는 신입이 너무 연봉을 많이 불렀다고 싫어하는 회사예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얘네들 이렇게 업종을 보니까 그럴만도 한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필요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독특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업 아이템이 조금 다른 그런 회사들, 일반적인 개발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좀 그런 느낌? 약간 분석 쪽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이콧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상관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마워요. 보이콧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 요새 면접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한 달에 2명 진짜 적게 졸업할 땐 2명 졸업하고, 많이 졸업할 때는 4명 이렇게 졸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라라는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정말 괜찮은 회사에 갔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투표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향기란 친구 같은 경우도 면접 제의가 9개, 10개예요. 향기가 남자예요, 남자. 향기가 걔가 조금 말을 좀 이렇게 발표 같은 걸 잘 못해가지고 좀 그게 좀 면접 때 과연 잘 될까 이렇게 걱정은 좀 됐는데, 역시나 좀 그런 결과는 안 좋은데, 그래도 꾸준히 붙어요, 회사. 지금 2차 면접 진행된 곳도 꽤 있고,
확실히 고졸에 대한 선입견을 다 깨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구직되는 게 한 최소 2주 안에 2주에서 한 달 안에 보통 구직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졸업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신규 졸업생이 이제 다음 주인가 나와요. 나오고, 근데 그 친구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회사 가고, 그리고 붙는 비율도 되게 높고, 소개시켜달라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러니까 국내 기업인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1위 하는 기업이거든요. 1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5손가락에 드는 회사인데, 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분 다 아는 회사고,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제 정직원 이 친구가 여기 졸업생이 맞냐고 확인 메일을 주세요. 거기다가 팀노바 출신이 이력서를 쓰면. 그래서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예쁘게 봐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회사는, 그런 회사들은 팀노바 친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영상 쪽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신규 기술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를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친구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영상과 관련돼서 이렇게 물어보더라. 역시나 그 분야에서 확실히 잘 나가는 회사라 진짜 다르다. 그리고 개발자도 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사실 오퍼를 줬는데 저희가 그 연봉을 깎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좀 아쉬운 게 이제 저희랑 연봉 테이블이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경력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라고 해서 이제 경력자 나오는 성구라든지 아니면 다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연씨라든지 이렇게 몇 명 있어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좀 추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졸업 이제 임박하신 분들. 근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회사들은요, 딱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그러니까 CTO나 훌륭한 기업들은 개발에 이제 깊이가 있죠. 일단 경력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기술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건데, 보통은 이제 이 회사 말고 이제 팀노바 그 소스 다 짜졌지 그냥 뭐 근거 없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 가보면 대부분은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자신 있는 게 이 사람이 짰나 안 짰나 검증이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 기술을 자기가 해봤으면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여기 이제 회사들 이렇게 보이콧하는 회사 보니까 업종이 다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점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평점이 낮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됐네 라는 생각. 어차피 저희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친구당 면접 잡힌 게 막 10개에서 15개, 진짜 심할 땐 15개도 잡히고 막 이래요. 진짜 많이 안 잡혀도 한 6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감사하고,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그냥 애초에 안 갈 회사들이 그냥 보이콧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저렇게 써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노바 졸업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 저런 거에 저렇게 크게 할까? 그만큼 지원자가 없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걸까? 왜 지원자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펜타시큐리티 다닐 때, 기갱한 팀장님이랑 다닐 때 그 회사에 이제 공채를 하면 막 200개씩 왔어요. 이렇게 신입만. 그리고 평소에 뭐 이렇게 상시 채용에도 꾸준히 왔거든요. 회사 자체가 비전 있고 괜찮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올까요? 아무튼 저도 오히려 땡큐? 땡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싫어해줘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회사들이라.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데, 혹시 여기 이제 팀노바 팀원이 들어가는데 나온 회사가 아닐까? 근데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긴 연봉을 맞춰줄 리가 없거든요. 근데 혹시 면접을 봤는데 그쪽에서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연봉 테이블이 안 맞아서 나온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는 너 신입인데 감히 이 연봉을 불러? 이런 어떤 정서의 차이? 저는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실력만큼 정당하게 돈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입이든 경력자든 자기의 실력에 맞는 연봉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훨씬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채찍질을 해왔어요.
잘해야만 하고 열심히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의 연봉을 받아라. 이게 자본주의의 미학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 만큼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그 방향을 바꿔서라도 또 다른 노력을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잔뼈가 굵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실력으로 우리가 현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신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연봉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건 이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딱 전형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순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대표자에 의해서 이런 폭력이 생기는 거다. 신입은 무조건 적게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개발자들, 중간 관리자들 쪽에서 이렇게 클레임 거는 경우도 꽤 커요. 왜냐면 자기 신입 때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사실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저 또한 저는 제 얘기를 요새 조금씩 하는데 저는 옛날에도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80만원도 받아보고 월급 뭐 130만원도 받아보고 100만원도 받아보고 이렇게 저는 소위 이제 착취 아닌 착취를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받았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는 실력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뭐 신입들이 그러겠어. 근데 준비된 신입들이라면 그만큼 받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연이었으면 130명 가까운 친구들이 지금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130명 가까운 친구들이 얼마야? 약 3,637만원이라는 연봉을 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 그거는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 아닌가요? 뭐 한두 명은 그렇게 운 좋아서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130명 가까운 친구들 전원 평균을 합쳤을 때 고졸도 10명이고 10명 이상이고 뭐 전문대생도 한 12명 될라나? 그런 친구들. 그리고 저희는 인서울 전공자가 진짜 적어요. 저기서 인서울 전공자가 한 10명도 안 될걸요? 124명에서? 거의 이제 지방대 전공자거나 지방대 비전공자 아니면 인서울 비전공자 뭐 이런 친구들, 코딩 처음 하는 친구들, 절반 이상이 여기서 코딩 처음 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사람은 어떤 답답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업을 눈탱이 쳐서 들어갔다. 근데 어떻게 신입이, 아니, 우리가 좀 생상을 좀 해봐요. 경력자들이 기업을 속여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신입 개발자들이 이제 학생을 딱 뗀 친구들이 영악하게 기업을 속인다고? 그것도 현업 개발자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 속임을 당하는 멍청한 회사가 124개나 있다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소개한 이 회사들보다는 이 친구들이 들어간 회사들이 훨씬 좋아요. 뭐 연봉 수준은 당연히 좋겠죠. 연봉 수준은 당연히 좋겠고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너무 훨씬 좋아요. 평균치가. IT 업계에 좋은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상위 30% 회사. 근데 애초에 그 회사를 저격하고 그런 회사들을 저격하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첫 회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회사에서 잘못 배우면 고정관념, 신입은 다 똑같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배우는 거죠. 신입들도 사실 연봉 차등이 필요하고 경력자들도 연봉 차등이 필요한 겁니다. 왜 경력자들은 연봉 차등을 받고 신입 개발자는 그러면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모순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근데 아마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볼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땡큐고 감사하고 팀노바 친구들이 보여주는 어떤 뭐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보석이 있으면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솔직히 진짜 잘하면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카피를 하든 뭘 하든 면접 가면 다 털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털려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털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되거나 사실 뭐 이유가 있겠죠. 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털어드릴게. 저는 이 사람이 진짜 가짜인지 정말 가짜로 만들어서 와보세요. 나한테 안 걸릴 수가 없거든. 근데 이거는 기계관 팀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팀노바 지금 파트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IT 업계가 일반 회사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을 가지진 않았어요. 또는 높은 수준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신입은 무조건 천민이니까 적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소기업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고. 평점 보세요. 1점 2점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5점 만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면, 저 옛날에 그 경력 뻥튀기 하는 회사에서 제가 완전 바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사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지방에 사는 친구가 아니라면 서울에서 일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요. 왜냐면 이직할 때도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좀 고연봉 회사는 아무래도 서울권 아니면 경기권에 몰려 있어요. 그 경기권도 이제 딱 정해져 있죠. 판교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왜 판교에 대기업들이 많겠어? 거기가 이제 지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이렇게 육성한다고 지원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 아니면 이제 서울권이 좋죠.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진짜 뭐 본인이 뭐 석사를 땄어, 그래서 뭐 연구원이 된다, 이러면은 뭐 대전도 괜찮을 수 있겠죠. 뭐 거기는 진짜 막 연구원들은 돈 잘 버니까. 뭐 그 정도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제가 봤을 땐 IT 업계에서 그 이상 되는 곳은 진짜 비전 있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많지가 않아요. 정말 냉정하게 정말. 아무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 주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 그리고 그 친구들 팀장님 저 이거 전문성 있게 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 블록체인을 좀 깊게 파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같이 공부해요. 학생이 한 명일지라도. 실제로 지금 블록체인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블록체인 같이 공부하고 있고, 블록체인에서 봐야 되는 걸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오는지. 왜냐면 내가 가이드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영상 스트리밍도 제가 원래 하던 분야가 아닌데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최고의 기업에서 얘네 수준 진짜 괜찮다, 얘네 영상 쪽은 진짜 정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일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드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팀노바 보이콧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회사들이 또는 이렇게 비슷한 아마 비슷한 회사들이 보이콧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IT 업계는 정말 넓고요. 그 회사는 몇 만 개 단위예요. 몇 만 개 단위고, 그런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어차피 졸업을 해봤자 뭐 한 달에 한두 명 졸업하고 세네 명 졸업하는데 그 친구들이 피해볼 일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 막 시비 거는 회사가 한 10개 되면은 한 개 있을까 말까 해요. 10개를 면접 보면 한 20개 보면 한 개 있을까, 평균치로.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사실은 이렇게 잘 얘기하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다 이제 그 안에 소스 리뷰하고 뭐 물어보는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었나라고 하면 다 얘기하고요. 애들 정말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다 손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졸업하고 나서도 분명히 이제 팀노바가 제가 막 짜줬거나 이거를 누군가가 막 짜줘서, 아니면 팀노바에 소스를 주고 이거를 변형하세요 뭐 이렇게 내가 했다면 아마 그 친구들이 분명히 저한테,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팩트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욕을 먹으면서도 제가 5년 가까이 이제 이거를 해오면서도 단 한 명도 소스 누가 대신 짜줬다라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거짓말로 사업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거고,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큰 기업에, 큰 병원에 가서 지금 이제 뭐 검사하고 이제 뭐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입원을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아픈 사람들 보면 돈이 무슨 소용이나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깔끔하고, 저처럼 전 다 공개해요. 뭐 보여달라니까 회사, 그 청강 오신 분에 한해서 회사명, 뭐 임금 받은 거,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지? 뭐 영상에서 인터뷰 같은 것도 공개를 하지. 뭐 교육법도 이제 그 청강 오신 분에 한해서 다 공개하고 있지. 뭐 억지로 뭐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이콧 계속 하시고, 어차피 연봉 안 맞아서 저희가 갈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후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팀원들이 어떤 반응이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사실 뭐 평점만 봐도 알만합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